안녕하세요.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.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파크 시스템즈를 좀 빠질 때마다 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, 뭘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, 우선 회사가 어떤 거 하느냐를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이 보고서 보면은 이 원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그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, 이게 이제 점점 반도체 공정이 뭐 미세화됨에 따라 기존의 이제 연구용 이제 AFM 원자 현미경이 이제 반도체 위주로 이제 산업용 AFM으로 점점 확대해서 적용이 될 거다. 막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성장 스토리입니다. 그래서 현재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변화가 되는데, 이걸 이제 볼 때 시장에서 뭘 보냐면 이 수주 잔고를 많이 보고, 여기 이 공시에서 보시면 기업 설명회를 하잖아요. 이 기업 설명회에서도 그 공시 자료, 이제 IR 자료죠. 이 IR 자료에서도 수주 잔고가 요때 시점, 여기 그 IR 시점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선 지금 사업 보고서 상에서, 이게 2022년 3월 23일 날 나온 사업 보고서 상에서 작년 말 기준의 수주 잔고가 200억이고, 이게 이제 현재는 그 이게 3월 23일 기준으로는 565억이다라고 지금 되고 있죠. 그리고 그러면 재작년이죠. 그러니까 2021년도에 나왔던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, 이거 이제 정정한 거니까 최초 여기 이제 3월 19일 날 제출한 건데, 수주 잔고가 이제 140억에서 이 3월 10 며칠이냐 3월 19일 날 기준으로는 240억이었던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그 엑셀로 노가다를 해서 제가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, 이걸 정리한 걸 보게 되면은 이 수주 잔고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단 뚝 떨어졌다가 이제 500억대로 점프업을 하게 됩니다.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, 고민할 것도 아니죠 사실은.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수주 잔고가 옛날 똑같은 시점 대비해서 거의 뭐 더블로 늘었네. 더블 이상 늘었잖아. 그럼 파크 시스템즈의 주가가 지금 추정하는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도에 800억대 매출을 했고 영업이익 170억을 했는데, 과거보다 무조건 영업이익이 신고가가 2022년도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수주 잔고를 알 수 있는 이 사업 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서 좀 매수나 어떤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었는데, 이제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추정 매출이 한 196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23억입니다. 이게 이제 다른 추정치는 한 200억대로 좀 높기도 해요.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이것도 제가 뭐 그 회원분한테 드리는 건데, 이게 원자 현미경 수출 코드입니다. 그래서 트라스에 가가지고 수출 코드를 조회를 해서 보니까 요거 세 개를 합치면은 한 160억에 한 180억 정도?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컨센서스가 한 190억 이상에서 한 200억 이상일 텐데, 그래서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거를 분기 단위로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168억 정도,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좀 강하게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뭐 한 200억 가까이 추정을 하다 보니까, 이게 합치면은 평균 이렇게 해보면은 한 지금 추정치가 한 196억 정도 매출인데,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죠. 이 수출 데이터가 이제 그 4월 초에 나오잖아요. 4월 1일 날 나오잖아요. 4월 1일 날 데이터가 나온 거 보니까 요거 세 개 합치면은 이게 그 딱 맞는 수출 코드거든요.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기업이죠. 매월 1일 날 수출 코드랑, 또는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수주 잔고를 좀 업데이트를 해서 보면 이 파크 시스템즈의 실적이 다음 분기에 괜찮을 거냐 안 괜찮을 거냐 이런 것들이 이미 노출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같이 움직이는 어떤 경향이 있는데, 일단 요 세 개를 합치면은 뭐야 1분기 컨센서스를 좀 미달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, 수주 잔고가 과거 대비해서 지금 점프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500억대란 말이에요. 거의 뭐 두 배잖아요. 그럼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알게 되고, 이게 실제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2분기 때부터 반영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 때 올라갈 것 같은데, 연간 매출이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신고가가 찍어줄 수 있는 만큼의 수주 잔고를 1분기 때 보여줬기 때문에, 이게 이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건 접어두고 밸류에이션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미 성장 속도가 소주 잔고를 봤을 때는 꽤 괜찮지 않냐라는 거죠.
그렇다면 이제 2분기를 고민을 했을 때 1분기는 이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는 탑라인은 약간 좀 슬로우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컨센서스보다는 미달될 수 있겠지만 주가가 이미 뭐 주가가 이 다시 이제 신고가를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체력은 있는 거 아니냐. 뭐 체력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.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작년 재작년이죠. 재작년 때는 이 3월달 재작년 3월에는 240억이었는데 지금 사업 보고서에는 565억으로 거의 더블로 늘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좀 추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보면 지금 평년 대비 연초 수주 활동이 매우 활발한다는 고려하면 EQ부터 호실적 사이클이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이 1분기의 수출 데이터를 보고 이거 좀 뭐가 좀 실망스러운데 1분기 누적으로 보게 되면 컨센서스를 좀 미달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수주 잔고라고 하는 거는 이미 백로그로 어느 정도 정해놓은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한 반기 실적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도 이제 수주를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걸 데이터, 요 코드 번호에 대한 데이터를 매번 이제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게 더 빠질 만한 어떤 이슈가 있는가? 어차피 이제 그 매출 인식이랑 수주 잔고를 고려하면은 상반기에는 반기 기준으로는 그 실적상으로는 올해 2022년도 실적이 과거 실적 대비해서 신고가가 난다면 주가가 과거 실적 대비 신고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같이 한번 끌려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빠지면은 사볼만 하겠구나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래서 요약하면 뭐냐 수주잔고가 과거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번에 최근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시장에서 분기 실적에 대해서 1분기가 컨센 하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누적되어 있는 수주 잔고가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거의 뭐 더블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2022년도 실적은 2021년도 대비해서 이게 연간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신고가가 나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주가도 신고가가 한 번은 도전을 할 거다. 신고가 도전을 한번 하지 않겠느냐.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은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보자. 왜냐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1분기 실적 발표가 어쩌면 단기 저점을 형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. 아니면 미리 실적 반영할 수도 있죠.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 날 또 수출 데이터 코드가 나왔는데 5월 1일 날 4월 달 거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럼 4월 달 거 나오게 되면은 또 여기서 이게 수출이 잘 나왔구나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제 수주 잔고가 많이 매출로 인식되고 있구나. 이걸 기대를 하면 2분기 실적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2분기 실적 잘 나오겠네.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빠르게 또 회복을 하면서 신고가를 한번 도전하지 않겠느냐.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